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전도사의 자산관리TV입니다. 여러분들 셀프로 자산관리할 때 종목 선정이나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 재테크를 잘 해보려고 마음은 충만한데 또 투자 대상을 골라서 시작을 해야겠는데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봐도 도통 마음의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친구나 지인에게 물어봐서 들은 정보만으로 투자 결정을 하기도 어렵고요. 혹시라도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손실을 보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손실을 볼까봐 두려운 마음은 제가 100번 10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이 투자 대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찾으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 채널은 금융투자 어린이들과 자산관리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이니 절대 어렵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모두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눈 뜨면 가장 먼저 접하는 뉴스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의 그 관심사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죠. 여기서도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화제가 되겠구나.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치료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회사는 많은 돈을 벌 것이고 이 회사가 혼자 그 모든 물량을 다 생산하지는 못할 테니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업체들도 함께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럼 나는 그 회사들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게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과 이 백신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회사들로 나누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면, 성장하면 해당 회사의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논리를 알고 계신 경우에요. 당연히 이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백신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회사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겠죠. 영상을 찍는 오늘은 2020년 12월 8일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러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몇 개의 회사들이 이미 어느 정도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들이요. 하지만 이전에는 많은 회사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시작했지만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가 실질적으로 성공해서 백신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단 가능성만 예측을 했었겠죠. 그렇다면 백신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회사들에 나누어서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펀드나 ETF로 그러한 회사들을 묶어서 공동 투자하는 간접 투자 방법도 아주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해당 회사들을 골라서 소수의 몇 개 회사들만 투자하는 직접 투자보다는 그 중에서 어떤 회사가 개발에 성공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예측이 100% 맞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바이오나 관련된 섹터에 바이오 분야 전반에 걸쳐서 투자를 해놓는 아이디어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투자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분명히 이 치료제가 나오면 도움이 되고 그 회사 주가는 올라갈 거란 사실은 누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 행동에 나서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현재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금융투자 어린이이자 자산관리 초보자들이잖아요. 이런 정보와 분석력에 대해서 아마 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무작위로 나오는 의견들은 참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이고 많은 돈을 들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정보는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그 분석 리포트들을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리포트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 귀찮은데 그냥 마법처럼 한 방에 딱 아주 간단하게 투자 대상 딱 선정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법 없나요? 라고 물으시면 제 기준에서는 없습니다. 만약에 설사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법을 알려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이 리포트를 찾아보는 정도의 노력은 꼭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요.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정보는 네이버에서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포털 화면에서 이 증권이라는 메뉴 혹시 클릭해 보셨나요? 여기서 증권이라는 메뉴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뉴 중에 리서치라는 메뉴 보이시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 보니 정말 각종 여러 리포트들이 보이죠? 한 번씩 들어가서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는 바이오와 코로나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니 산업 분석 리포트 분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검색에서 코로나를 써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목을 쭉 보니까 오늘 제가 12월 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올라온 코로나19 백신 시대 개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 올린 리포트가 여기 있네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백신 승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쭉 나와 있네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쪽으로 좀 더 내려가시면 백신 회사들의 그런 비교 내용이 나오네요. 이 중에 모더나라는 회사는 미국 정부와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였으니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피노라는 회사도 계약을 했네요. 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백신 승인 이후에 그 스토리도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수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나와 있네요. 우리는 바이오나 각 기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또 그만큼 상세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기관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분석 리포트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요. 이런 리포트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라는 아이디어로 찾은 이 리포트 하나에 벌써 백신과 관련된 여러 기업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고요. 향후의 흐름에 대한 예측 의견도 함께 포함돼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 고민만 한번 해보면 되겠죠?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과 정보 수집을 한 번 더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라면 여기서 언급된 종목들을 포함하여 해당 산업 섹터에 투자되는 ETF나 펀드를 찾아서 투자하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고객분들은 이러한 분석 없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씀하시며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이나 인터넷에서 내가 찾은 정보가 아니라 나에게 들리는 정보 위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판단하시고 너무 확신하시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좀 더 좋은 투자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 정도의 노력은 반드시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좋은 투자 대상을 찾을 수가 있고요. 내가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들을 활용해서 당장 포트폴리오 구성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제가 현업의 자산관리사로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이해해보세요. 기업의 매출이 성장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런데 코로나 백신이라는 이 이슈로 인한 매출은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성장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투자는 장기적인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접근으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그 비중도 작게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100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0을 전부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백신이 보편화된 세상에서는 우리는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될 것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년 여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사실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냥 예측에 불과하죠. 실제로는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럼 이때에는 그동안 매출이 안 나왔던 기업들이 다시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필수 소비재 분야가 그럴 거예요. 여기서도 코로나 백신 치료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의 흐름을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보면요. 매장에 방문해서 이용하는 스타벅스나 외출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외출복이나 신발이 제품이 되는 이런 나이키 같은 기업들, 코로나가 종결이 되면 매출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여행 같은 분야도 매출이 늘겠지만 아마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먼저 접하게 될
생활 소비 분야가 더욱 활발해질 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미리 투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고 기간을 길게 예측하여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코로나 백신 분야와 필수 생활 소비재 분야를 같이 묶어서 투자한다면 단기와 중장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고요. 비율을 정해서 나누어 투자한다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